황재혹 민화협 정책위원장님 그리고 김승채 고려대 통일외교학 안보학부 겸임교수가 다시 이곳에 자리를 함께 하시고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 등 그다음에 노광철 인민무력상이죠. 예. 뭐 지금 인사를 하는 모습들, 북측 인사들과 인사를 하는 모습들, 삼전공항에서 그 모습들을 보고 계십니다. 두 분께서는 오늘 백두산 등반 과정들 앞서서 저희가 사실 백두산 일정이 이번에 좀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기대는 했지만 공개되진 않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런 상황들 실제로 보셨을 때 어떠셨습니까, 느낌이? 네, 어저께까지만 해도 그 공개가 되지 않았었죠. 예. 그런데 왜냐하면 백두산 일정이라는 것이 굉장히 시간을 오래 요하기 때문에 네. 그렇게 이제 지금 대통령께서 돌아오셨지만 한 5시 한 40분경에 도착하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오늘 하루 종일 백두산 일정과 관련해서 돌아오시기까지 시간이 길게 걸렸기 때문에 아마 그 백두산 일정은 포함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날씨도 또 생각보다 좋았었고요. 네. 그래서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예, 그죠? 그러게요. 사실 오늘 평양 시내 그 환송할 때 보니까 약간 흐렸더라고요. 그러니까 예. 백두산 천지는 올라가 봐야 그 날의 기상, 그 백두산의 기상을 알 수 있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저렇게 천지가 파란 에메랄드빛인 건 굉장히 날씨가 좋다는 거예요. 제가 한 5번이나 가봤었는데 당시에는 날씨가 좀 어떠셨어요? 저는 5번 갔는데 5번 다 천지를 봤어요. 아, 예. 주로 8월에 갔을 때는 주로 에메랄드빛의 그 색깔이고요. 네. 5월 초에는 그 백두산에 눈이 하나도 아직 안 녹았습니다. 그래서 얼음 기둥을 갖다가 이렇게 잘라가지고 사람들이 통행할 수 있도록 중국 당국에서 마련해 놔서 그 길을 따라서 백두산에 올라갔었는데 5월 초에는 백두산 천지가 하얗게 덮여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백두산에 올라가서 천지를 본다는 것은 그 천지를 바라보면서 어떤 복을 기원하는 경우도 있고 네. 자기의 소원을 기원하는 경우도 있다. 하는데 아마 두 정상께서는 오늘 굉장히 막네요. 두 정상께서는 오늘 아마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에 대해서 앞으로 잘 이행이 되도록 서로 노력하겠다. 네. 잘 되길 바란다. 뭐 그런 식의 소원을 빌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저희 하단 자막을 통해서 보여드리는 것처럼 대국민 보고를 하기 위해서 방북 성과를 또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프레스센터, 서울 동대문에 있는 메인 프레스센터로 이동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는 화면을 통해서 오늘 오전에 있었던 백두산 등반 과정을 그런 영상을 화면을 통해서 보고 계십니다. 네, 교수님께서는 또 오늘 지금 저희가 영상으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만 앞서 나왔던 사진들 보면서 어떤 느낌을 받으셨는지요? 저희가 뭐 백두산 그러면 그 한반도를 상징하는 큰 얘기를 백두에서 한라까지 그런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특히나 뭐 그 한라산 또 물을 가지고 와서 또 천지에서 집어넣고 백록담 물을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나름대로 한반도의 뭐 새로운 모습을 가져갈 수 있는 전환점을 마련하는 또 상징적인 효과가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뭐 문재인 대통령 개인에게는 뭐 백두산 트레킹을 하고 싶다라고 했으니까 예. 개인적으로는 소원 푸신 것 같아요. 그렇지만은 저희가 뭐 우리 국민들 차원에서는 네. 그런 그 남북한의 그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는 것들이 여러 가지 계기가 있었는데 네. 이 백두산을 통해서도 또다시 한번 보여준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 화면을 좀 설명을 드릴까요? 지금 화면 중앙에 움직이고 있는 것이 케이블카인데요. 네, 케이블카가. 이제 여기 천지로 내려가기 위해서는 타야 하는 이제 케이블카인 건데 네. 오늘 이제 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부부도 역시 저 케이블카를 타고 이동을 했습니다. 상당히 좀 기네요. 네, 그러니까 백두산이고 중국에서는 백두산을 장백산이라고 그렇죠, 말합니다. 근데 백두산 북한 쪽에서 북측 쪽에서 올라가는 거를 동파라 그러고요. 예. 중국에서 올라가는 건 서파, 남파, 북파가 있습니다. 예. 그 파라는 것이 언덕을 의미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각 코스마다 올라가는 그 여정이 달라요. 어떤 네. 경우에는 1,400개의 계단을 걸어서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마지막 한 200m의 정상을 남겨놓고 뭐 집차나 버스를 타고 내려서 나머지 한 200m 정도는 걸어서 올라간다든가. 근데 이제 북쪽은 이번에 저도 처음 영상을 통해서 보는데 네. 저 케이블카가 이제 궤도
공항에서 내려서 버스나 차로 이동을 하고 그다음에 궤도 열차를 타고 올라가서 장군봉에서 다시 천지를 가려면은 케이블카를 타야 된다고 하는데 네. 예전에 그 동파 쪽으로 그 천지에 갔던 분의 얘기를 들으면 네. 바람이 불면 케이블카 운행을 중단한다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래서 오늘 저렇게 날씨가 좋았던 거는 아마 미리 사전에 김정은 위원장도 날씨가 천지 주변에 날씨가 좋을 거를 알고 아마 이렇게 권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 동파를 통해서 백두산을 등반하는 게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산을 찾는 것은 국민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네. 일반 주민들도 저게 가능한가요? 어떻습니까? 일반 주민들 아마 주변에 그 지역 주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올라갈 수 있지만 일단 그 궤도차나 케이블카를 탈 수 있는 자격이 되는지 저는 그거는 사실 모르겠고요. 네. 사실 오늘 이렇게 대통령께서 백두산을 관광을 하시고 이제 천지물을 손으로 직접 뜨시기까지 하셨는데 이 백두산 관광에 대한 거는 2007년 14선언에 8개 항목 중에 6항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당시 김정일 위원장과 노무현 대통령께서 백두산 관광을 그러니까 시작하자. 네. 그래서 서울과 백두산의 직항로를 열어보자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걸 이번에 대통령께서 직접 체험하시고 앞으로 향후 이제 비핵화 문제가 진전되고 국제사회 대북 제재가 완화되고 그러면은 우리가 곧 비행기를 타고 서울에서 출발해서 백두산까지 가는 아마 네. 그런 관광 일정도 뭐 몇 년 안에 네. 생기지 않을까. 백두산에서 북한에서 백두산이라고 하는 건 커다란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알기로는 이제 김일성 주석이 항일 운동을 하고 그 한반도 쪽으로 돌아왔을 때 백두산 쪽에서 미영에서 있었다라는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네, 네. 원래는 저희가 이제 공식적으로 또 알고 있는 것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하바롭스크에서 태어났는데 네. 북한에서는 백두산 미령에서 태어났다고 합니다.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백두산이라고 하는 것이 북한에서는 아주 굉장히 신성시하는 곳이기 때문에요. 네. 아무나 저기 접근을 못하는 거죠. 사실 중국 같은 경우도요. 제가 중국을 통해서 또 천지를 가봤습니다만은 네. 거기 못 내려가게 합니다. 환경보호 이런 것도 있고 그래가지고 못 내려가게 하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특히나 이 천지에 물 가까이 간다고 하는 것은 또 거기 손을 담근다는 것은 네. 좀 불가능한 거기 때문에 북한 내부에서 상당히 신성시하는 지역이기 때문에요. 그 지역에 접근한다는 것은 사실상 일반인들로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예. 네. 오늘 이설주 여사가 저곳에서 했던 얘기들 중에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백두산의 전설이 참 많고 그리고 용이 살다가 올라갔다는 말도 있고 하늘의 선녀가 99명의 선녀가 물이 너무 많이 가서 목욕하고 올라갔다 그런 전설도 있고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오늘 문재인 대통령 내외가 와서 또 다른 전설이 생겼다 뭐 이런 소개 얘기도 했습니다. 참 여러 가지 준비도 많이 했고 그리고 그 분위기 자체도 정말 격이 없이 편한 자리였구나라는 거를 이 미로 짐작할 수 있는 이런 말인 것 그렇죠. 같아요. 예. 이번 2박 3일 동안 대통령 내외분의 평양 방문은 뭐 여러 가지 9월 평양 공동선언에 담긴 항목에 대한 그런 어떤 그 의미도 있겠지만 일단 그런 거를 떠나서 저희들이 생중계로 통해서 들어온 화면을 통해서 네. 우리가 그냥 가볍게 그러니까 눈으로 보여지는 것을 그냥 가볍게 이제 느낀다고 제가 말을 하게 되는데 네. 그 느낌 자체는 이번에 이 북미 간의 대화가 교착된 상황에서 22일 만에 남북 간의 정상회담, 세 번째 정상회담이 열렸다는 것조차도 네. 두 정상 간의 신뢰가 바탕이 되지 않고서는 굉장히 힘든 일이었다라고 네. 제가 평가를 했는데 2박 3일 동안 굉장히 김정은 위원장이 문 대통령을 밀착 네. 대접을 한 그 장면들이 계속 나오는 걸 보면서 얼마나 가까이 가까워졌을까. 굉장히 네. 정서적 교감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더 신뢰가 돈독해지고 어떤 그 정서적인 교환까지도 충분히 나눌 수 있는 시간적인 그 시간을 가졌었다라고 평가를 할 수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두 여사께서도
굉장히 그 판문점 선언에서는 잠시 저녁 식사하는 걸로 끝났었는데 4월 27일 판문점 공동선언에서는 이번에 굉장히 그 음악으로 뭐 공통된 주제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네. 굉장히 가까워졌을 거다. 네. 지금은 이제 백두산 천지를 보고 두 정상 내외가 케이블카를 타기 위해서 내려가기 위해서 하산하기 위해서 지금 이동을 준비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성남 서울공항에 도착을 해서 그곳에서 메인 프레스 센터가 있는 동대문으로 이동 중입니다. 그곳에서 대국민 보고를 할 예정이고요. 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오늘 오전에 있었던 백두산 등반 과정에 대한 것들이 앞서서는 저희가 스틸 사진을 통해서 보여드렸는데 거기에 관련된 영상이 처음으로 지금 들어오면서 그 관련 영상을 오늘 오전에 과연 민족의 혼이 서린 한반도의 혼이 서린 백두산에서 두 정상이 어떤 모습으로 어떤 표정으로 어떤 몸짓으로 있었는지 그런 네. 것들을 생생하게 보고 계십니다. 자, 이제 두 정상만 마치 지금 저 영상은 도보다리 모습을 저는 좀 예. 연상이 좀 되는 것 같은데요. 둘이 네, 딱 이렇게 따로 그렇습니다. 걷는 예. 모습도 시간도 있었다는 것을 저희가 또 영상으로 또 확인을 할 수 있겠군요. 네, 그렇겠죠. 뭐 지금 여러 차례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문재인 대통령이 만나지 않았습니까? 근데 네. 그 과정 속에서 많은 얘기가 오갔겠습니다만은 또 합의도 많이 또 나왔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백두산을 거치면서 이제 헤어지면서 적어도 그동안에 또 못 나눴던 얘기를 또 뭐 개인적인 얘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많이 예.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네. 드는데요. 네. 이런 것들은 아마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그 집권한 이후에 최초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또 문재인 대통령도 그만큼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한 3번 동안 가까운 시간 내에 만났기 때문에 네. 저런 것들을 쉽게 이해할 수 있고 또 같이 좀 호응할 수 있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네, 네. 지금 저거 도보다리 산책과 비슷한 느낌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삼지연 초대소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 삼지연 공항을 가기 전에 백두산에서 내려오면 삼지연 초대소가 있고 백두산 초대소 두 곳이 있는데 네. 과연 어느 쪽에서 또 두 정상이 오찬을 함께 할 것인가라는 것들에 대한 또 관심사였는데 아마 삼지연 초대소, 그러니까 초대소라고 하면 북한의 일종의 어떤 최고 지도자의 어떤 별장, 우리 약간 좀 고급, 굉장히 최고급 호텔 뭐 이런 느낌으로 보면 네. 될까요? 요 초대소란 말은 중국에서 나온 말인데요. 네. 예, 그 중국에서 이제 호텔 그런 말들을 쓰지 않을 때 예전에 네. 초대소 공식적으로 네. 어떤 그 영빈관 같은 거라든가 아니면 공적 외국 사람을 모신다든가 아니면 귀빈을 모시는 집 이런 것들을 초대소라고 표현을 합니다. 네. 최근에 와서는 뭐 판디엔이라고 그래서 호텔이라는 얘기도 하고 있고 네. 그 조호대라고 그래서요. 거기 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과거에는 그런 것들 지금 우리로 말하면 뭐 호텔 정도 수준의 곳입니다. 네. 자, 이제 저 초대소 안으로 들어가서 아마 이제 마지막 그리고 오늘의 오찬을 함께한 영상을 저희가 또 볼 수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이제 환송을 하기 위해서 마지막 식사를 하려고 지금 자리에 서 있는 그런 모습으로 보입니다. 서로 박수를 치면서 예. 이제 앞서서 백두산 등반을 했을 때 오늘 그 백두산도 약간 뭐 굉장히 쌀쌀했다. 그곳은 아무래도 높은 곳이기 때문에 거기서 입었던 두꺼운 외투는 벗고 네. 좀 더 가벼운 옷차림으로 지금 오찬을 위해서 앉아 있는 두 정상 내외 4명이 일렬로 앉아 있는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네. 사실 사전에 뭐 김정은 위원장은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어저께 뭐 저녁 수산물 시장 같은 네, 경우도 네. 그렇고요. 네. 그렇게 깜짝 등장을 하는 경우가 이번에 제법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예. 제가 보기에는 2박 3일 동안 두 정상은 잠자는 거 외에는 거의 시간을 같이 하지 않았나 싶을 정도로 네. 굉장히 많은 시간들을 서로 공유했고요. 사실 이번에 그 정상회담에서 가장 그 빅 이슈는 비핵화 문제를 어떻게 그 협의를 해서 네. 북미 간 대화를 시작할 수 있는 접점을 찾아내느냐. 아마 문재인 대통령께서 굉장히 어깨가 무거우셨을 것 같았는데 이번에 이걸 보면서 사실 2차 정상회담이 시작이 되고 2차 정상회담 그 다음날 오전까지 한다라고 진행이 됐을 때 사실 저는 1대1 비공개 접촉이 필요할 것이다라고 예. 얘기를 했었습니다. 네. 그리고 필요하다고 생각이 됐었고. 근데 두 분이 굉장히 가까이서 이동 중에도 말씀을 하시고 하는 게 저게 다 1대1 공개 접촉 아닙니까? 그렇죠. 비공개는 아니지만. 그렇죠. 그래서
비공개 접촉 없이 이번에 9월 평양 공동선언문에 여러 가지 중요한 그런 합의들이 나오지 않았나 네. 그렇게 봅니다. 예. 자, 계속해서 오늘 오전에 있었던 영상 보여드리고 있고요. 속보가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요. 문 대통령이 잠시 뒤에 이제 메인 프레스 센터에 도착을 한다고 하니까요. 도착을 하면 저희가 또 현장 연결을 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들어오는 영상에 소리를 좀 예, 들어보나요? 한번 들어보죠. 근데 오늘 두 분께서 오셔가지고 또 위대한 전설이 생겨났습니다. 네, 이 백두산 천지의 새 역사의 붓을 담가서 이 백두산이 천지물이 마르지 않듯이 이 천지물에다 붓을 담가서 앞으로 동남아의 관계 그 새로운 역사를 우리가 계속 써나가야 된다. 이번에 제가 오면서 좀 새로운 역사를 좀 썼죠. 아유, 평양 시민들 앞에서 연설도 다 하고. 예술 정말 감동 깊이 들었습니다. 백두산을 우리 땅으로 오고 한참 제가 위원장께 지난 4.27 회담 때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한참 이 백두산 부음이 있어서 우리 사람들이 중국 쪽으로 백두산을 많이 갔습니다. 지금도 뭐 많이 가고 있습니다만 그때 나는 중국으로 가지 않겠다. 반드시 우리 땅으로 백두산을 오르겠다. 그렇게 이제 다짐을 했었는데 보통 다 제가 했습니다. 그래서 꼭 다 채우라고 아니 그런 것이 아니요. 주보세요. 당신 사장님. 저는 이미 부었으니까 다 했습니다. 도로 쏟아졌어. 아니 그러니까 안 되지. 그러니까는 여쭤보고 이렇게 해야지. 이거를 들어왔어? 흙탕물 말고 맑은 물로 해야 돼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오늘 뭐 문재인 대통령이 상당히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뭐 비핵화에 대한 부분들, 그다음에 남북 정상회담에서 어떤 우리가 좀 세부적인 내용들도 좀 있었고요. 또 그 북미 대화, 북미 정상회담의 어떤 뭐 모멘텀을 유지하기 위한 가교 역할, 본인이 스스로 그런 얘기들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얘기들도 상당히 많은 부분 할애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뭐 교수님께서 먼저 말씀을 해주시죠. 네, 저는 여러 가지 얘기를 좀 대통령이 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종전선언 얘기인 것 같습니다. 네. 요즘 합의가 발표될 때, 합의문을 발표할 때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문재인 대통령이 얘기를 핵없는 한반도, 전쟁이 지금부터 없어졌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네. 그 이후에 그 종전선언의 의미다라고 하는 것을 청와대가 얘기를 했습니다. 실무적 의미의 종전선언이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윤영찬 수석이요. 네. 설명하면서. 근데 그것 때문에 사실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 이게 지금 과연 이렇게 얘기하는 게 종전선언이 되냐. 네. 그 당사자들이 미국도 있고 중국도 있고 다 있는데 예. 이게 우리가 얘기한다고 되냐라고 했기 때문에 좀 논란이 있었는데요. 대통령이 들어와서 이번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네. 정리가 됐는데 이제 적대 관계를 종식시킨다고 하는 정치적인 선언이다. 네. 그리고 앞으로 이것을 끝내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넘어가기 위해서 이제 협상을 하게 될 텐데 협상을 시작하는 개시하는 단계로 생각하면 된다. 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아주 중요한 의미고 개념을 정리해줬기 때문에 앞으로 그 종전선언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논란이 좀 적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지금 제가 하나 얘기 들은 중에서 풍계리 핵실험장 네. 검증을 언제든지 받을 수 있다라고 김정은 위원장이 밝혔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 자, 그 얘기는 그 풍계리 핵실험장을 폐쇄할 때 그때 외국의 언론이라든가 기자들을 데리고 왔습니다만 처음에는 북미 간의 전문가를 데려가기로 했습니다. 네. 근데 북한이 그것을 거절하고 기자들만 데려다가 사진 찍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들이 볼 때 이거 잘못된 거 아니냐, 검증 제대로 못했다라고 하는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번에 그 김정은 위원장이 풍계리 핵실험장을 언제든지 검증받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은 사찰에 대한 것도 가능성도 열어둔 겁니다. 사실은 유관국 전문가들이 모여서 동창리에
그 미사일 발사대를 좀 해체하는 것을 보여주고 참관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때 거기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인스펙션이라는 얘기를 썼습니다. 예. 사찰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네. 그런데 그러면은 참관과 사찰은 좀 다른 거거든요. 네. 검증을 하겠다고 하는 얘기인데 지금 그 기자 질문에도 나왔습니다마는 그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가 됐느냐. 근데 그 얘기는 문재인 대통령이 할 수는 없다라고 했지만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의 여기저기 엄술 중에서 검증에 대해서 얘기가 됐다. 그리고 그 문제를 미국 가서 얘기하겠다. 이런 것이 아마 문제에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저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번에 지금 대통령이 국민 보고를 하면서 아주 의미 있는 발언을 한 거다 생각이 됩니다. 네. 네. 과거 이제 영변핵 시설에 한참 북한이 핵 활동을 할 때 북핵 위기가 터졌을 때마다 결국은 IAEA 사찰에 대한 것들을 북한이 허용하지 않으면서 그런 것들이 서로 좀 뭐 북한 비핵화 협상에 있어서 발목을 잡았고, 근데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서 선을 긋고 거기에 대한 의견을 확실히 받아왔다. 뭐 이런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그럴게요. 지금 저기 대통령의 대국민 성명을 보면서 똑같이 느꼈네요. 저도 가장 중요한 건 종전선언에 대한 개념을 명시적으로 정의해 주셨다는 네. 거예요. 대통령께서 분명하게 더 이상 그 여론할 필요가 없이 거론할 필요가 없이 종전선언이라는 것은 남북 간의 적대 관계를 완전히 끝내는 정치적 선언이다라는 것 자체로 딱 분명하게 정의를 해주셨기 때문에 이번에 그 남북 간의 군사 문제, 그러니까 전쟁 위협을 종식시키는 회담을 하고 이행 관련 합의서도 저희가 최종 정리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거를 두고 청와대에서 종전선언이라고 말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반론들이 많았었는데 거기에 대한 명쾌한 답을 주셨던 것 같고요. 결국에는 지금 그 성명을 발표한 대부분의 시간이 비핵화, 북미 대화, 거기에 할애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북한의 비핵화 문제가 교착된 것은 그러니까 북한과 미국의 입장 차이, 격차의 그 간격을 좁히지 못했기 때문에 그 폼페이오 4차 방북도 무산이 되면서 지금까지 6.12 북미 정상회담 이후 3개월이 지나도록 진전이 되지 않았었거든요. 네. 그런데 결국에는 북한이 먼저 우리가 동창리 미사일 발사 시험장과 발사대를 제거를 한다. 네. 먼저 시작을 한다는 거죠. IA 사찰이보다 이제 검증 유관국의 그 참관 아래 시작을 할 테니까 네. 상응 조치라는 것이 그러니까 공동선언이 발표가 되자마자 저게 과연 무슨 전제 조건이고 뭐를 의미하는가 했더니 모든 사람들이 관심이 바로 그거였던 것 같아요. 결국에는 단계적으로 북한이 먼저 시작을 하는데 우리가 줄 것을 주면 그다음에 미국이 주고 그다음에 또 우리가 뭐를 보여주면 미국이 그다음에 결국에 우리가 원하는 체제 보장과 대북 제재를 풀면서 우리가 경제 발전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달라. 예. 그걸 미국한테 분명하게 전달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과거에는 먼저 동시 행동, 그렇게 행동 대 네. 행동 뭐 이런 식의 어떤 접근법이 많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좀 뭐 약간 말씀하신 것처럼 주고 받고 계속 뭐 예. 북한은 그런 단계적 그 얘기를 한 거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일괄 타결 방식을 계속 강조하다가 네. 최근에 와서 그걸 약간 좀 후퇴를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아마 그 북미 정상회담 하기 전에 우리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를 하면서 또 조율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종전선언과 연관시켜서 또 하나 저희가 중요하게 생각해서 대통령의 언술 중에서는 이 종전선언을 했다고 해서 정전체제가 없어지는 건 아니다. 네. 정전체제는 유지된다. 그리고 유엔사 해체되는 것도 아니고 주한미군도 주둔하는 것을 철수하는 그런 문제 아니다. 그런 문제는 다른 문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종전선언과 연관시켜서 그동안에 좀 논의가 있었던 또 논란이 됐던 부분들이 정리가 잘 됐다고 하는 측면에서는 저는 의미 있는 거라고 생각됩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 문제에 상당히 좀 귀담아 들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그 싱가포르 선언, 북미 회담을 우리에게 중재를 요청을 했고 그런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2차 그 북미 정상회담을 조속히 개최하기로 하는 것을 희망한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께 부탁을 했고 문재인 대통령이 그것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달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우리가 이렇게 되면은 결국은 그 북미 정상회담이 열리게 되더라도
대통령이 뭐 한반도 운전자론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거보다는 이런 중재 역할을 아주 협상과 역할을 잘할 수 있는 계기를 좀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고요. 네. 또 하나는 싱가포르 선언 지금 북한이 얘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 선언 정신에 따라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싱가포르 선언이 대통령이 얘기한 것처럼 대단히 원론적인 얘기입니다. 원론적인 합의이기 때문에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열리게 되면은 그 실무적인 협의가 가능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예. 그 문제도 아주 의미 있는 지적으로 지금 받아들여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저희 두 분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지금까지 황재욱 민화협 정책위원장, 김승채 고려대 통일외보 안보학부 겸임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